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2, 3분 늦는 것도 이게 습관이니까 가끔 조금 일찍 제 시간에 들어와보세요. 아시겠죠? 출발할게요. 자, 풀어보신 것 중에 곧바로 질문을 좀 할까? 저기 뭐냐, 저기 지우는 제가 일단 말한 대로 오늘까지는 딱히 뭐 준비한 거 없고 이제 아직 시험도 얼마 안 됐으니까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준비해 드릴게요. 요거 이외에.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이제 그것들도 약간 이제는 약간 과제를 부여해가지고 틈틈이도 풀지만 이제 좀 풀어보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것도 조금 더 해보고, 대신에 이번에 시점 다 해봤지? 뭐 실수 많이 안 했어요? 실수하고. 그러니까 좀 아쉬워. 워낙 잘하는 친구인데. 그런 실수 같은 것도 평상시에 연습을 하세요. 아,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돼, 시험은. 그러니까 실수는 나오는 족족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춘다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틀리면 그냥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야. 가운데가 0이라고 치면 그런 것들은 틀리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맞추면 그냥 당연히 맞춘 거야.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보려면 좀 그런 거지. 대표 문제, 기본 계산, 유명한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찍어서 맞추든 너네 실력을 맞추든 더 맞춰야 돼. 제가 말한 게 7문제가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을 맞춰줘야 성적이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7문제 제외하고 맞추면 제가 말한 대로 한 3, 4등급까지는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데, 왜? 생각보다 소위 그 깔아주는 친구도 많거든요. 공부 진짜 지리도 안 하고 그냥 이맘때는 그 수학 포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은 저 밑에 이제 너네 생각보다 6, 7, 8 이런 데는 이제 또 굉장히 초롱성이야. 거의 거기도 아무나 못 가요. 거의 뭐 9등급은 그냥 풀면 안 돼. 찍으면 못 가, 9등급은. 그러니까 손 넣고 있으면 9등급 가는 거고, 한 7, 8등급도 이제 운 좋게 많이 맞으면 못 가요. 거기도 찍어서.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학교 등급이라는 게 뭐 정말 욕심 없어. 한 3등급까지만 원해 그러면 그냥 대표문 다 맞추면 돼요. 그럼 3등급 나옵니다. 근데 2등급 혹은 1등급 가려면 더 맞춰야 돼요. 남들보다. 질문 없어? 지훈은? 지훈이 오늘까지는 뭐 따로 준비할 게 없으니까 여기 뒤에가 뭐 숙제거든요. 여기 보고 있어요. 저 질문 없는 친구는 여기 72쪽, 오늘 라이트쌤 72쪽 과제를 나갑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은 조만간 끝날 거예요. 다음 주 중에는 100% 끝나고, 빠르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적분, 오랜만에 적분의 기본 계산, 미분 거꾸로거든요. 쉬워요. 적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적분 쪽은 좀 은근히 쉬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기억 떠려오시면 유형이 별로 없어. 여기는 얇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난번 시험보다 어쩌면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체감상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가은하고 질문할 거 없어? 응. 71쪽에 네. 467번. 467이요? 예. 자, 상.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함수 fx가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이것도 매번 말하지만 조건이다. 자, 1번. 왜 다음 함수란 말이 딱 나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수가 존재하겠네. 1차식, 2차식, 3차식 사수가 존재할 거고 연속도 되고 미분도 되는구나 까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힌트를 2개 더 주고 저희는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이런 게 되는 게 여러 개 있나봐.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fx를 구해봐.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조건 먼저 볼게요. 자, 가조건 먼저 보시면요. 자, 가조건 요거는 지난번 시험범이거든. 그치? 지난번 시험범이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시험범일 때 요런 식이 딱 나오면 식이 몇 개 있다? 식이 2개 있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식은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자, 분자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원래 의도는 미분계수의 뜻인데 여러분들이 로피탈 쓸 줄 아시면 자, 암산할게요. 로피탈 이용해서 식 2개가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자, fx식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일단 이런 게 하나쯤은 있다는 얘기지. 가나 맞아? 이런 게 하나쯤은 있다는 얘기로 보이고, 요게 이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뭔가 이용을 하겠죠. 좀 이따가 뭐 하나 더 얻을 때 일단은 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볼게요. 자, 나조건 보시면 자, 요 조건, 요번에 배운 조건인데 여기에도 식이 몇 개 있다? 여기에도 식이 2개인 거 아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요 문장도 이제 국룰입니다. 얘도 식 재밌네요. 식 2개, 식 2개짜리예요. 자, 첫 번째 식은요, 어디에 있냐면 1번 요거. 자, 요게 이제 극값의 출처가 나왔다는 말은 자, 극값 구하는 순서를 떠올려 보시면 저 조건은 첫 번째 f'1이 0이다 라는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극값과 만나가지고 두 번째는 자, 실제로 극값 구할 때는 함수값이거든요. 두 번째 해서 이제 총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다음 함수고 이제 이거를 다 만족하는 fx를 구해봐.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이해하시겠죠?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요리할까를 고민해보자면 자, 이제 우리가 식의 뼈대를 좀 만들어 놨잖아. 여기 하나. 자, 근데 일단은 하나씩 가볼게요. 자, 요거 하나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죠? 그렇죠? 요거 하나 가지고는 다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일단 뭔가 더 있다는 얘기네. 여기서 저라면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여기가 첫 번째 가정은 1차식이 더 있는 경우 라고 해서 그러니까 2차 함수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봐야 돼. 이거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되는 그런 A, B가 존재한다면 정답이겠죠. 끝냅니다. 근데 여기서 하다가 뭔가 모순이 생겨. 뭔가 안 맞아 여기서. 그럼 2차식 가는 거예요. 2차식으로 가서 또 해보고. 근데 내 생각에 아마 멀리 안 갈걸요?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하자고? 자, 잘 들으세요. 나와라. 벌써 그러면 안 돼요. 자, x에다가 1 대입하시면요. 해볼게요. 자, 요거 나오잖아요. 요 식 하나. 그리고 요거 미분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전개한 다음 미분할게요. 근데 아마 느낌에 이 친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게 미분한 건데,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자, b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b 값이 마이너스 2란 말은 a 값이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쵸?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도함수가 완성이 되는데 요게 안 되네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거 아니야. 1차 안 되고 2차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2차로 갈게요. 그러니까 느낌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분명히 조만간 이제 되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제 생각에 말하면 2차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차식에서. 자, 2차식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이 조건은요 이미 썼죠. 남은 조건이 3개잖아. 그럼 사실상 문자 3개를 얘가 커버를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기서 제 생각엔 여기서 아마 A, B, C가 다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것도 뭐 추리 문제라 불러야 되나? 지난번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리 문제 지난번 시험 범위 많이 해봤잖아. 이번 시험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추리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조건은 이제 시험 끝났지만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많이 까먹으면 안 돼, 수학은. 그리고 그게 어려워. 사람을 망각이라고 그러니까 까먹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까먹으려면 사실 그게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많이 해서 탁 나오면 손이 가는 경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이미 그런 경지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구단. 구구단은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진짜 그 정도야. 이제 시간이 한 10년이 지나도 안 까먹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도 너무 많이 해서 애플 너무 많이 해서 안 까먹어. 그런 거 진짜 엄마도 알아. 우리 엄마도 애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린대요 사실. 그게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되려면 문제 푸는 양이 엄청나야 돼요 사실. 이런 거 한 30개 풀면 그게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약간 재능이 가미가 되는데, 재능인 친구는 조금 더 이제 적은 횟수로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데, 우리처럼 일반 범인들은 재능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돼요.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또,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네? 위에 문제요. 자 466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x가 3에서 극값을 가진다. 자, 이 문장도 아까 방금 말하고 왔지만 식 두 개를 주는 문장이거든. 자, 여기까지 끊고 첫 번째 식 f'3은 0이다. 두 번째 식 f3은 1이다. 근데 이게 극소인지 극대인지 몰라요. 필요 없는 문제인가 봐. 자, 그런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요. gx는 보시는 것처럼 1차 함수 곱하기 fx다. 지난번에 제가 시험 범위에서 많이 봤던 그런 스타일로 만든 거고,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거니, 자 이제 이 문제는 gx가 주인공이에요. 자 이 gx 위에 있는 x는 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과, 자, 여기까지 끊고 지난번 시험 범위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위의 점이 제일 첫 번째 유형이고, 기억나세요? 가장 쉽거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위에 점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x 값이 3일 때 그럼 y 값은 g3 맞나요? 그렇죠. 요게 y 값인데 g3은 올라가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위에서 한번 g3을 구하고 내려올게요. x에다가 3 넣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자, f3 방금 구해놨잖아. 대입해보시면 얼마가 나온다? 3,-5라고 나오는데요. 위의 점 완성됐고요. 그리고 위의 점 이용은 왜 쉽냐면 기울기를 바로 갈 수 있지. 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한다? 자, G'3이랑 같은 거 맞아요? 자, 위의 점은. 그리고 G'3은 요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자, 곱세 미분을 해야 되거든. 곱세 미분. 자,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을 하신 다음에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x에다가 3을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f3이랑 이 친구는 구해놨으니까 이거 0 되고요. f3에 1 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도 구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방 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따라가는 문제예요. 자, 암산할게요. 이렇게. 요거랑 뭐 구하래요? 마지막에 묻는 게 원점 0,0 사이에 거리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혹시 거리과는 동식 아시나요? 그거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제 내 생각을 말하자면 첫 번째 문장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만 이번 내용이야. x가 3에서 그 값이 1이고까지만 이번 내용이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냥 지난번 시험에 나왔어도 괜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게 제가 하는 말 중에 따라가는 거잖아. 이것만 잘해도 이번에도 7개 중에서 한 5개는 더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2등급까지는 내 생각에 따라가면 2등급은 나가요. 잘 따라가면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 잘 따라가면 2등급까지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그 1등급은 진짜 이제 정말 그 어려운 것 중에도 몇 개를 맞추셔야 돼요. 1등급. 학생들 중에 주변에 보시면 되게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기려면 그 친구만큼 하던가 그 이상을 하던가 뭔가 내가 좀 재능이 부족한 것 같으면 정말 그 이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거든. 그냥 적당히 그냥 그 다음 활용을 들어갈까 하다가 에이 들어간다 싶어가지고 좀 넉넉하게 풀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험이 안 하고 12월 5, 6, 7인가 시험 본다면서요. 가을은 맞아? 12월 뭐 5, 6, 7인가? 아무튼 12월 초에 보잖아요. 그쵸? 시간으로 달력 보니까 12월 초라고 치면 한 50일 남았던 거죠. 50일. 금방 가. 좀 너네 어떤 몸 상태는 막 지금 좀 쉬고 싶다는 막 그런 시그널을 보낼 건데 쉬되 할 거 하고 쉬세요. 할 거 하고. 그리고 2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끝이야. 2번이. 또 할 수 있겠지. 또 질문. 그 질문 진짜 잘 푼단 말이야. 가은이가 확인 다 했어? 좀 그런 거 좀 아쉬워. 그러니까 뭔가 시험 때 이렇게 이 정도면 사실 뭔가 좀 더 따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정말 그런 게 있어. 실전이랑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 보면 숙제는 매번 잘하는데 막상 시험 때 미끄러지는 친구도 있어. 좀 아쉽죠. 자, 지금 시간 23분인데 우리가 30분까지는 질문을 받을 테니까 질문 있는 친구는 그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더 있는 친구는 오늘 수업 끝나고도 다음 타임에 고의 수업이 있긴 한데 몇 명 안 오시고요.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남아 계시면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상담을 했었죠. 했었나요? 상담? 갑자기 했었지. 나오리랑 했었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상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그 상담 내용이 떠오르거든요. 직업병인데 뭔가 안 떠올라가지고 뭔가 얘기했었죠. 네. 47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네. 특히 3차 함수에서 극값이 있다 없다는 좀 쉽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자 일단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나왔잖아. 일단은 극값을 구하는 순서를 떠올려 보시면 도함수가 0이다라고 두고 이제 후보를 찾는데 도함수 한번 구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0이다. 여기서 이제 x들이 막 나오면서 극값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 자, 없다는 건 혹시 결론 기억나세요? 어떻게 돼야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극값이 없으려면 이렇게 가라고 했고, 자, 판별식 짝수 공식 아는 친구는 그거 쓰면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 이하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양쪽에 36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눠보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해할까요? 요렇게까지 일단은 올 수가 있겠네요. 까지는 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사실 이제 그 과거에 해본 적 있는 뭐 경우의 수,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만족하고, 그리고 앞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AB에 관한 조건이 나오는데, 자, AB는 2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부터 20까지만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묻는 건 뭐야? 즉 이거를 만족하는 A, B의 그런 쌍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몇 쌍이니? 그런 문제거든. 이해되세요? 그럼 사실 이제 이게 약간 그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고1 때 마지막에 이걸 배우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셀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배웠냐면 한 가지 팁인데요. 이거 이제 세실 때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는 뭐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사실상 뭐 이게 중요한 거죠. 팁이 뭐였냐면 A, B 중에 둘 중에 한 개를 좀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A가 얼마일 때 나머지 B를 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는 게 좀 세기가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자 A 값이 1일 수 있잖아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때 B가 혹시 몇 개인 줄 아세요? 대입하면 요거거든요. 요게 몇 개인지 를 너가 빠르게 세보셔야 돼요. 즉 B가 몇 개 있다? 세보시면 4 이상이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말한 적 있는데 4 이상은요 빨리 세는 방법은 4 이상은 4부터 20이잖아. 앞에 없는 게 1부터 3이 없죠. 그럼 20개에서 3개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17개입니다. 이해돼? 이것도 제가 1학기 때 아마 한번 이런 마음가짐 말한 적 있을 거예요. 17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세는 거예요. 그럼 A가 2일 때는 이게 이제 꽤 빨리 커져요. 여기가. 그래서 조만간 끝나요. 자, A에다가 2 대입하면 요거죠. 요거 몇 개인지 아시겠죠? 16, 17, 18, 19, 20 5개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A가 3일 때는 만족하는 B가 있을까요? 이제 없잖아. 20 이하라면서. 이거 두 개 더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이거는 B 플러스라고 써있지만 뭐 거창한 B 플러스는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경우의 수 한번 세보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와도 사실 맞출 줄 알아야 돼. 이게 제가 뭐 파란 색깔 체크했을걸요? 모르기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 색깔 그 말하잖아. 제 색깔에 공감을 좀 해보세요. 이거 파란 체크도 안 했네. 파란 색깔 체크 정도? 또 혹시 나오는 이 문제가 마지막인가 그러면? 좀 더 있나? 왜냐면 이게 지금 라이스의 마지막 문제거든요. 4치는 거. 그렇죠? 그럼 일단은 1분 뒤에 오늘 일단 진도를 나갈게요. 30분 지났으니까.
시험 기간 잡아오면 질문을 더 길게 받고 이제는 아직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냥 30분 정도는 받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이면 정말 넉넉하게 할 건데 더 짜임새 있게. 근데 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물론 2시간씩 3번이긴 하죠. 과거에는 2시간 반씩 2번이었거든. 근데 수학은 그거 별로예요. 2시간만 2번에 좀 별로고 2시간 3번이 보통 이제 여기 동네 국룰이더라고요. 다른 학원도 그렇고. 근데 좀 욕심을 내자면 한 3일 중에 하루 정도는 3시간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 시험 기간 때 2시간 이렇게 붙여서 하는 1시간 반, 그게 진짜 좀 딱 이상적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하던 거 마무리 해보시고 저희 이제 오늘 극값 내용 조금 남은 거 마저 설명드리고 오늘은 최대값, 최소값 활용까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라이트 쌤 같이 볼게요. 시작할게요. 자, 지금 이제 하게 될 내용은 69쪽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 숙제가 475번까지였어요. 여기까지가 숙제였고 유형 10번, 유형 11번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어렵습니다. H도 있을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어떻게 썼냐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방학 때는 이거 2개를 넘어갔어요. 방학 때는 패스. 이거 일단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이제 이번에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이제는 뭐 다 대표문을 풀 줄 아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볼 건데, 근데 일단 어려운 이유를 말하자면 첫 번째 유형 10번은요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3차 함수야. 근데 3차 함수인데 급값이 있는데 역시나 범위가 나와 있어. 저기 안에 있어라. 이제 이런 문제라 좀 어렵습니다. 다시, 자, 이 문제는 위의 숙제랑은 다르게 범위가 주어지는 거야. 저희 지난 시간에 증가함수에도 그런 유형이 있거든. 범위가 없는 거, 있는 게 더 어려운 것처럼 쟤도 범위가 있는 바람에 단순히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유형 11번은요 왜 어렵냐면 이게 몇 차 함수다? 이게 4차 함수가 어려운 거예요. 왜? 4차 함수는 미분을 하면 3차 함수가 되고 그럼 3차 방정식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차 방정식은 판별식처럼 깔끔한 게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바로 확인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죠. 거기서. 물론 그 다양한 가능성을 이해하시면 또 할만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할게. 자, 정리하자면 이거 2개를 소개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 어려운 친구는 일단은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어려우면 넘어가. 이렇게 말씀을 미리 밑밥 깔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쉬는 시간 전에 이거 2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76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실 이제 이 문제도 딱 어쩌면 그 체크리스트가 좀 존재하긴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려운 친구는 그냥 외워서 푸는 것도 가능은 한데 제가 한번 열심히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열심히. 자, 읽어보세요. 힌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증가함수도 범위가 있을 때는 그래프로 풀었거든요. 얘도 약간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저 상황을 이해해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사실 위에 써있는 것들이 요즘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저걸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최대한 한번 이해를 해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준다. 그러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이거 딱히 4차 함수 안 하던데요?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4차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힘들어요. 자, 써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언뜻 보면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고요. 뒤에 보시면 극대랑 극소를 어쨌든 갖는다. 실험 숙제 아니에요, 그러면? 미분하면 2차 방정식 나올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쓰고 싶은데, 이제 앞에 뭐가 보이냐면 이 조건. 여기에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 사이에 있어야 돼, 극값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 볼게요. 자, 적으세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극값이 갖는다고 했으니까 원래 극값과는 순서가 이거거든요. 도함수가 0이다 라고 식을 세우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부터 어차피 약간 추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추리는 극값을 모두 갖는다고 했잖아. 자, 그 말은 우주야. 여기서 극값을 가지려면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돼? 여러분, 실근이 2개 나와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 말은 사실 여전히 가능해요. 자, 제가 편의상 이게 실근 2개를 알파, 베타라고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숙제에서 여기까지 해서 판별식을 한번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번 문제도 여전히 판별식은 쓰긴 쓸 겁니다. 일단은 극값을 둘 다 갖는다는 거는 일단 실근이 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쓰긴 써야겠지. 그치? 자, 미리 써볼까요?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 A가 3보다 작다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이 조건만 체크하면 아직 뭐를 알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 2개는 2개인데 여기 사이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추가 조건들이 필요해져요. 저기 사이에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 저기 사이에 있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로 가자? 자, 지금부터 이 상황을요, 다시 한번 그래프로 옮겨서 그래프에서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한 알파, 베타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자, 한번 그래프로 옮겨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Y축은 그냥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친구, 자, 일종의 2차 함수거든요. 여러분, 방정식도 함수로 갈 줄 아시죠? 똑같습니다. y는 해서 함수로 갈 겁니다. 자, 요거는 2차 함수인데, 자, 이런 모양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x축인 거 아시죠? 실근이 2개 있단 말은 교점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고로 여러분들이 얘를 그리실 때는 여기에 있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일단은 2개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준 요 알파, 베타가 여기서 만나는 요 교점 맞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요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해를 시키는 거고 어려움을 외울 겁니다. 이제 총 3가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첫 번째가 판별식이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뭔지.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다시 한번 구간이 나와 있지. 자, 지금 극대극소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번 0과 3을 표시한다면 0이 어디 있어야 된다? 나오나? 그럼 0은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요 알파 왼쪽에 0 있어야겠지. 여러분 이 말 이해돼요? 여기 어딘가 0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3은요 베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요래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0과 3 사이에 극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바꾸냐라는 거야. 이 상황을. 자, 이거를 바꾸는 방식을 기억하세요. 자, 주의할 점은 지금 주어진 이 파란 색깔은 도함수입니다. 아시겠죠?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실 거는요, 이제 위에 다른 문제를 보셔도 아마 이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 이 구간에 요 양 끝점 있죠? 경계점에서의 뭘 체크하냐면
이 친구의 부호를 체크해야 돼요. 자, 이 부호를.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가오나 F'0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X값이 0일 때거든. Y값이 뭔지 몰라도 양수겠죠. 자, 그거를 체크해줍니다. 두 번째. 자, 오른쪽 끝에 있는 F'3도 양수겠죠. 그쵸? 요게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지금 저희는 뭐 하는 중이라고? 이 상황을 표현을 해야 끝나, 이 문제는. 단순히 두 개 있다 했으면 이거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0과 3 사이에 두 개 있다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쓰고 넘어갈까요?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요 조건 하나,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27 빼기 18이니까 9가 되겠네요. 즉 9 플러스 A가 양수니까 반대편 이항하시면 A는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다 연립할 겁니다. 이 다 되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언제 보시면 쌤 그럼 이 정도 하면 적당히 표현된 것 같은데요 라고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될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만족하는 것 중에 자, 우리 지금 요거를 표현하고 싶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만족하면 이거 말고 발레가 생겨요. 다른 상황도 이런 게 되는 게 있어요. 자, 그 발레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게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일단은 판별식이 양수니까 두 개를 만나야 되고요. 지금 0과 3일 때 양수라고 했잖아. 근데 예를 들어 0과 3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어도 이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아? 지금 0과 3이 단순히 양수로만 끝나면 이런 발레가 생긴다고요. 이것도 지금 0과 3이 양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0이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서 양수인 것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보통 뭘 체크해 주냐면 진짜 0이 이쪽에 있다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이쪽에 0과 3이 아니라 0은 이쪽에 3은 이쪽에. 자, 그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세 번째. 오랜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에는 혹시 기억나세요? 2차 함수는 축이라는 게 존재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축을 확인해 줍니다. 자, 축이 뭐냐면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 꼭지점을 지나는 x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 x를 빠르게 구하십니다. 자, 꼭지점만 빠르게 꺼내보자면 x값만 대충 요거잖아요. x가 얼마냐면 1이거든요. 이 친구를 빠르게 체크한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 축이 지금 0과 3 사이에 있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다시 이 축이 0과 3 사이에 있다는 걸 체크해줘야 돼요. 진짜 이게 다예요? 이걸 체크해줘야 돼요. 이 경우는 이게 되잖아요. 되니까 되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체크한다고? 이거를 체크 안 해주면 이런 발레가 생겨요. 근이 두 개고 둘 다 양수인 것 중에 이런 발레가 생겨요. 근데 이걸 딱 체크해주면 가오나 이걸 체크해주면 그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축이 지금 여기가 1인데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딱 요 그림이 묘사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이걸 이제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그림을 묘사하는 과정이야. 이거 자체가. 다시 한번. 자, 보통 이제 이 문제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체크하라고 위로 써 있을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이해해 보자고. 첫 번째는 뭐다? 판별식이 양수다. 왜? 당연히 둘 다 있다고 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림 하나 그려보시면 0과 3이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을 묘사를 해야 돼, 식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보통 국룰처럼 이 경계점, 양끝점을 대입해서 부호를 확인해줘요. 0을 대입하면 양수 나오고 3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원래 끝내면 안 되는 게 이런 발레가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좀 뜬금없지만 축의 방정식이라는 걸 보통 체크해줘요. 그래서 축을 체크해서 보시는 것처럼 축이 0과 3 사이에 있다.
라는 것도 한번 보여주는데 이 문제에서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체크에는 어떤 문제는 의미가 생겨요. 여기도 시간계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연립하시면 최종 정답은 아마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연립. 해서 푸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가 한번 연습해 볼 문제는 478번입니다. 사실 이제 가끔 말하지만 제가 책을 만든다면 약간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건가? 477은 약간 이제 또 약간 다른 느낌인데 478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기 사이는 아닌데 어쨌든 비슷하다면 돼요. 저것보다 오른쪽에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딱 그리신 다음에 이제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세 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그래프, 이 상황을 묘사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거야, 이 문제. 478번. 한번 비슷하게 풀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쉬는 시간 다음에 뭐 최대값 이거는 뭐 진지할 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알면 그냥 되는 거고, 여기가 좀 오늘은 어려워. 그래서 방학 때는 안 했어요. 지금은 좀 해볼게. 소화되면 소화하세요. 안 되면 넘어가세요. 여기 세 문제는 제가 다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RPM에 있는 문제는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 기말 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잘하면 여기 뭐 가은이 같은 경우는 1등급도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 자, 한 2분 들여봤는데 어떻게 한번 풀어보셨나요? 478번. 자, 이 문제 한번 그러면 저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아까랑 비슷하게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다. 3차 함수인데, 자,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단순히 가지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저기에서 가진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순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배우신 대로 극값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함수가 0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문제가 맞다면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첫 번째 식은 역시나 판별식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짝수 공식 체크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이거 암산할까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게 이제 지난번 숙제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 이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이 상황을요 다시 한번 그래프로 한번 옮겨보자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을. 자, 그려보시면 X축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근이 아마 여기서는 교점의 X값일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 자, 지금 얘네들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2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도함수에다가 자, 얘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 이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우주야 양수일까 음수일까? 자, 이 점을 확인해 주는 거거든. 자,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이게 그럼 양수가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에 넣으면 여기 x축 위에 있잖아요. 양수겠죠. 그래서 12번째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점, 저 경계가 되는 저 점에 이제 부호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 12 빼기 4a 플러스 a가 되는데 이 항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암산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만족해줘야 돼요. 요것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만인데 축이라는 걸 체크해줘야 돼요. 자, 왜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만 만족하는 거는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도 근 두 개에다가 양수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축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축 여기를 축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중3 때 많이 했습니다. 중3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의 제곱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여기만 필요한 거거든. 여기만 빠르게 체크해 보시면 자, x값이 얼마일 때? 자,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a일 때입니다. 이 자리가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a일 때고 누구랑 누구를?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즉, 이 축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줘야 방금 말한 그 발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는 축의 방정식도 의미가 있어요. 앞의 문제랑 다르게. 이유는 이 자리에 문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 자리에 문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양쪽에다가 마상 곱하시면요. 이것까지 돼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빠르게 암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일 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몇 번에 있을까요? 쭉 보니까 저게 안 되는 게 4번 있네요. 1은 여기 사이에 없거든요. 4번이 정답이더라. 정답만 쓰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들. 정답만 쓰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요.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왜 이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엄청 오랫동안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까먹어도 이제 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쩌면 따라가는 거긴 해. 이런 것도. 정리 끝난 친구는 바로 위에 있는 477번도 도와드릴게요. 다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했어요. 멘탈 나갈 필요도 없고 저는 1등급 혹은 2등급 목적이 아닌데요. 그런 친구는 좀 몰라도 돼. 이거는 이제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자, 위에 있는 477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득대는 저기에 있고 극수는 여기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비슷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맨 마지막에 푸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주면 약간 달라지는 하나 있어요. 하나. 그 하나가 뭔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세 개를 하려다 보면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좀 이거? 그런 거.
시간 1분 그래 50초 줄게요. 자, 시간이 잘 가냐? 그럼 1시간 지나가네. 이거 유형 11번까지 하고 나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나겠는데? 근데 오늘 넘겨보시면 뭐 몇 점 없어요. 최소 한 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그림을 묘사하는 거예요. 딱 그려보시면 이 상황을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참고로 이 세 문제가 원래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어떤 구간 0부터 3 사이에 있다. 두 번째가 어떤 숫자보다 큰 쪽에 있다. 혹은 작은 쪽에 있다. 세 번째가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극대는 여기에 있고 극선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RPM도 이 세 가지가 조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이죠. 자, 1분 50초 뒤로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볼 테니까 꼭꼭 씹어서 한번 소화해 보시고 힘들다.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또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극대라는 수를 갖긴 갖는데 극대는 여기 사이에 있고 극선은 저기에 있다. 뭐 그런 문제예요. 자, 일단 한번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 똑같이 도함수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다 라고 주시면 어쨌든 이제 보통 이런 게 생기잖아요. 저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뭐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치? 그리고 첫 번째 뭐 판별식 체크한 친구들 판별식 체크 가능하겠죠? 자, 판별식 체크해 볼까요? 자, b제곱 자 짝수 공식 쓸게요. 즉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요거 만족해야 됩니다. A는 6분의 1보다 먼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요. 이제 아까랑 똑같이 자 이제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걸 한번 그래프에다가 표시해 보자는 거야.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자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알파 베타를. 교점의 X값이라고 본다면 치면 얘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죠. 그럼 여기가 극대인 걸 아시겠죠? 이번 문제를 좀 써드리자면 여기가 극대입니다. 여기가 극소인데 문제에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요. 아하, 마이너스 1과 0이 대충 여기쯤에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극대가 존재하고 0보다 큰 쪽에 극소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뭐라고요? 계속 동일하지만 이제 저 마이너스 1과 0을요 어디에다가 이 도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호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거 부호가 뭐냐는 거야. 자, 부호를 알아보시면 이때는 양수고 이때는 처음이네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시간계씩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책에 있는 걸 좀 보고 하겠습니다. 얘 풀어보시면 이거 나올 거고요. 밑에 거 풀어보시면 이거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런데 자, 이 문제가 약간 달라진 게 있어. 자, 마지막에 세 번째가 지우야. 마지막에 계속 뭐 체크했더라? 축을 체크했잖아. 자, 이 유형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축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체크 안 합니다. 이번 문제는. 자, 왜 안 할까요?
그 말은 반대로 아까 전까지는 혹시 왜 체크했는 줄 아세요? 이게 약간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어쩌면 또 당연할 수 있는 건데, 자, 아까 앞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왜 체크했냐면, 기억나? 아까 앞에 문제는, 자, 요거 두 개 구하면 둘 다 양수 나왔죠. 자, 둘 다 양수가 돼버리면, 이제 뭐가 돼버리냐면, 또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렇게 있어도 둘 다 양수가 돼요. 근데 요렇게 있어도 둘 다 양수가 돼요. 즉,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둘 다 양수라는 거를 이제 나와버리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려면 가운데 축약을 필요해요. 그러니까 걔를 끼고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번 경우는, 자, 이번 실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자, 이 경우는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여지가 없어요. 이해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제 말 이해돼요? 이 경우는 굳이 축을 체크할 이유가 없는 게 너무 명확해서 그래요. 둘 다 양수인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이제 케이스가 문제예요. 둘 다 양수이지만 이게 막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 같이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한 개가 양수, 한 개가 음수야. 마이너스 1보다 0 더 큰 거 맞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거밖에 없어. 너네가 이거를 여기까지만 체크해도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요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인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말할까 말까 하다가. 왜? 여러분들이 괜히 헷갈릴까 봐. 근데 답안지 보시면요. 심지어 이것도 체크를 안 합니다. 이 유형은요.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조건이 좀 생각보다 강한 조건이라 이거를 만족하면 이게 자동으로 돼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봐봐. 지금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양수, 음수가 생기는 경우는 자 예를 들어 줘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요. 양수, 음수가 생겨 안 생겨? 이게 절대 안 생겨요. 이 그림 자체가. 다 양수야. 다 양수. 그치? 자, 이 경우도 양수, 음수가 안 생기고 기껏해야 양수랑 0밖에 안 생겨요. 지금 이 조건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답안지 보시면 선생님 체크를 이거밖에 안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만 체크해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개로 좀 힘주셔도 돼요. 왜? 어차피 이거 체크하는 거 오래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체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체크를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 문제고 이걸 맨 마지막에 한 거는 얘가 약간 변수가 있다는 거야. 정리해보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값값이 있다에서 발전형입니다. 있는데 여기에 있어 그러면 보통 국룰로 세 가지씩 합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양끝점의 도함수의 부호,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 특별히 마지막 유형은 축방을 체크하지 않아도 않습니다. 왜? 명확하니까. 알겠지?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유형 11번 갈게요. 자, 유형 11번은요, 479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면 또 지난번 숙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극값을 가진다. 근데 달라진 거는 4차 함수예요. 자, 이 문제는 방학 때 근데 제가 이거 누가 질문해서 한번 설명 한번 했었나? 그러니까 뭔가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자, 일단 여러분 밑에 공간이 좀 있을까? 혹은 혹시 여러분들 뭐 공책 같은 거 있으면 이거는요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볼 건데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는 자 여러분 위에 보이세요? 자,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는 요거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암기해서 이거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둘 다 가진다고 나오면 이렇게 되면 되고 둘 다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된다. 사실 암기를 하면 되는 내용인데 자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아이 하지 말 걸 그랬나? 자, 일단은 극대극소를 모두 같도록 해줘.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또 극값 나왔으니까 배운 대로 가보자면 도함수가 0이다. 도함수가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어렵다고?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3차 방정식인데 근데 이제 여기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항상 배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혹시 여러분들 1차 항 없는 거 보이세요? 자, 다음 장 넘겨볼래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좀 어려운 유형이라 480번도 1창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창이 없는 경우가 좀 존재해요. 근데 481번이 있는데요. 있지만 쟤는 이제 또 이걸 풀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1창이 없는 바람에 뭐가 좋아지냐면 미분을 하시면 3차 방정식인데 이게 감사하게도 보통 국룰이 하나 있어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건 거의 항상 거의 국룰처럼 쓰이는데 4차 함수 문제는 보통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요.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까지 해놓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보이세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역시나 2차식이 생겨서 그나마 좀 2차식은 저희가 할 줄 아니까 그나마 좀 이 문제가 풀리게끔 나온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 추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판별식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상황 예시를 들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런 예시를 몇 개 만들어 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극값 구하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극값을 찾잖아요. 이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근데 이론상으로는 1차, 2차, 3차식이니까 3개가 나올 건데 이론상은 근데 꼭 3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해봐야 돼요. 다시 왼쪽에 x가 0인 건 이건 확정인데 이건 확정이잖아 지금. 근데 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글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중분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뭔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어차피 여기에 있는 네모 박스 두 개는 이제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에 A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또 할만할지도 몰라요. 자,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필기 한번 깔끔하게 해봐. 자, 첫 번째는요. 여기서 여러분들 서로 다른 거 2개 나올 수 있죠. 다시 여기서 서로 다른 게 2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쵸? 자, 이렇게 써볼까?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야. 참고로 지금 여기 쓴 요 멘트는 요 식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야.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쓸게요.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2개 다른 거 나오는 걸로.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증가감수를 체크해서 그 값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숫자를 좀 예쁜 걸 바꿀까요? 쉬운 걸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증가감수를 이런 식으로 펼쳐놓고 확인해 보시면요. 요때 증가, 감소, 증가, 감소라서 이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 값을 다 가집니다. 자, 이제 예시를 통해서 그냥 고찰을 해서 이걸 외울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꼭 2랑 4가 아니어도 이렇게 2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써드릴까요? 자, 얘는 그 값을 자, 빨간 색깔로 극적인 효과를 해볼까? 그 값을 모두 가지고. 저 어차피 이번 문서 원하는 게 이거죠. 그 값을 모두 가지는 경우. 자, 두 번째는요. 요 자리에 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자리에 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이게 좀 어려운 포인트가 몇 군데 있어요. 그냥 단순히 중근은 또 위험해. 자, 이 중근이 일단은 하나 가정을 깔게요.
뭐 이 나온 중근이 0은 아닌 경우라는 가정까지. 왜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0이 되는 중근이 나오면 이것도 지금 0이라서 최종적으로 근이 이제 하나밖에 없게 돼요. 실제로 이걸 제가 3중근이라고 새로운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중근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까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중근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랬을 때 여러분 한번 이제 똑같이 증가 감소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3 넣으시면 증가, 1 넣으셔도 증가, 마이너스 1 넣으면 감소가 돼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자, 이 경우는요, 극값을 다 가지진 않습니다. 보통 극대 또는 극소 한 개만 가져요. 다시, 보통 이 경우는요, 극대, 빨간 색깔, 아유, 색깔이 더 힘드네. 극대, 극소, 중, 한 개만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케이스를 다 외워서 나중에 바로 푸는 것 같아요. 다 보자마자 다 가진다고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허근 그냥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허근. 또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고 알고 보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써드릴게요. 이거 허근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후보가 x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밖에 없고 이 경우는 좌우에서 증가 감소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이 친구랑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경우도 이게 극소값이거든요. 둘 다 가지지 못해요. 허근이 나오면 둘 다를 못 가지고 하나만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대충 다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제가 요거 말할 때 살짝 말했거든요. 자, 네 번째까지 소개드리고 이 결론들을 다 외우세요. 이걸 풀 수 있어요. 이게 위에 써 있는 거야. 네 번째는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 쓸게요. 자, 이른바 자, 이거 실제로 있는 경우입니다. 3중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쓸 뭐예요? 3중근이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 f'x가 여기에 지금 6x가 있죠. 근데 이 자리에도 이렇게 중근이 나오는데 얘랑 똑같은 중근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사실상 얘는요 x 3제곱이 되는 이런 걸 보통 3중근이라고 해요. 3중근.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후보가 딱 하나밖에 없죠. 중근이긴 한데 얘랑 똑같은 중근이니까 하나밖에 없고 역시나 증가 감소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가 되었고 얘도 얘랑 똑같은 경우가 돼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를 푸시려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인데 보통 국룰이 뭐냐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올 건데 한쪽은 근을 알고 있지만 이쪽이 2차 방정식이야. 근을 몰라서 가능성들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특별히 중근의 경우는 이런 중근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중근을 따로 보셔야 돼요. 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극값을 모두 가진다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 주의할 점은 이게 여기 있는 0과는 달라야 됩니다. 여기도 만약에 0이 끼면 이거는 지금 이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해서 어쨌든 판별식이 양수를 일단 체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둘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만 가진다 그런 말이 나오면요. 밑에 있는 2번, 3번, 4번을 다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나오면 1번. 이 문제가 쉬운 문제야. 대표 문제다. 둘 다 가지는 건 딱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 경우는 2번도 체크해 줘야 되고 3번도 체크해 줘야 되고 4번까지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간단하게 예시로 보시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자, 이 문제 한번 실제로 풀어볼까요, 이제? 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둘 다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몇 번 보고 1번의 경우만 되는 거예요. 1번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니까 여기서 빠르게 뭐 하자? 판별식을 체크해 줄 겁니다. 즉, 이 자리에 판별식이 뭐? 자, 판별식이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다른 게 두 개라서 총 세 개가 나올 때만 다 가지는 거예요. 이 문제.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라고 해보시면 되고,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야. 뭐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에 꼭 뭐를 체크해 주시냐면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 근이 여기에는 근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여기 있는 0이 여기에는 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이거를 해본 적이 있어. 사실은 처음은 아니야. 어떻게 그걸 쓰냐면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 친구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즉 a가 0인 경우는 판별식은 양수지만 근을 0을 가지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경우야.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만족하는 친구를 고르셔야 되는데, 잠깐만, 뭔가 좀 뭔가 정답이 좀 정수? 이게 최대값? 최대값 안 나오는데? 잠깐만, 내가 뭘 실수한 게 있나 좀 보고 올게요. 이거 왜 플러스 아니냐? 이거 플러스 해볼게요. 뭔가 이상하더라.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아니면 이항에서 하면 이게 맞네. 이거 이래야지 뭔가 말이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근데 이렇게 그냥 생겨먹은 친구입니다. 애초부터. 자, 하나 더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480번 문제. 자, 480번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약간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를 하고 풀어야 조금 이 문제가 풀릴 거고, 극소를 갖도록 해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장과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 표현이 달라졌죠. 앞장은 둘 다 가진다고 했고 이번 문제는 극소를 가진다고 했고. 그럼 사실 아까 제가 그 한 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좀 좋아요. 빠르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딱 감이 와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고민할 시간 드리고 이 문제 설명드리고 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어려우면 일단은 한번 도전해보고 반대로 넘어가세요.
자, 한번 설명드리고 잠깐 쉴게요. 오늘 되게 이런 걸 딱 할 때 느끼는 거 뭐냐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문제들인데 그래도 이런 것도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좀 여기 파트의 어려운 문제도 좀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극소값을 갖도록 해달래. 자, 일단은 한번 배운 대로 따라가자면 먼저 도함수를 구할 겁니다. 도함수를 구해보시면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4차 함수는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게끔 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마이너스 4x로 묶을 수가 있고요. 즉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번에 실수 안 할게요.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이제 근함계는 확정인데 이제 오른쪽에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근함계는 확정인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 수가 없잖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총 4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그러니까 그 4가지를 사실 여러분들 어쩌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식이 사실 이거긴 해요. 저는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바로 보자마자 4가지 경우를 뭔지 아시겠죠? 바로 만들어보는 거야. 내가 다. 첫 번째 경우는 뭐라고? 여기서 2개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인 거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풀 때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함 체크해서 극대에서 구해보는 거예요. 좀 말대로 공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근 나오는 이런 느낌일 때 또 있겠죠. 세 번째는 허근 나오는 뭐 이런 느낌일 때 또 있겠죠.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네 번째가 뭐냐면 중근은 중근인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런 느낌의 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얘랑 차이점 알겠어? 이것도 중근인데 이 중근이 얘랑 달라요. 근데 얘는 중근이 얘랑 같은 중근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삼hin근이라고 삼중근. 셋 다 똑같은 이렇게. 그래서 저라면요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몇 가지 상황을 다 만든 다음에 뭐 해보자고요?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증가함수를 빠르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배운 대로. 그래서 오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음수가 나오고 이 친구는 아마 변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는 뭐를 가진다? 이런 케이스는 극대극소를 다 가지는 거예요. 즉 이번 문제는 극소를 가지라고 있으니까 이제 1번 케이스를 체크할 겁니다.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2번 케이스는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3 넣으시면 음수 나오고 1 넣으셔도 음수 나오고 마이너스 1이면 양수 나오겠네요. 즉 이 경우는 극대만 있어요. 극소가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번 문제는 버리시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정답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빠르게 그냥 몇 개 만들어 보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체크해서 그냥 푸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직관적이니까 몇 개 숫자를 대입해서 해보면. 자, 이 경우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후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허근이야 지금 안 나와요. 양옆에 체크해보시면 이 경우도 뭐가 생긴다? 이게 이제 극대가 나와서 이번 문제는 극소를 가지라고 했잖아. 이거 버립니다. 여기도 정답이 안 나온다. 맨 밑에 것도 후보가 하나밖에 없는데 양옆에 체크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극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버립니다. 아, 이 문제는 1번을 확인하라는 문제구나. 느낌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좀 오래 걸리는 척 보이지만 그냥 빠르게 몇 개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사실상 앞장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요. 표현만 달랐지 앞장 문제처럼 판별식이 양수익을 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 자리거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다? 판별식이 양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근으로 0이 나오면 안 돼요. 다시 여기서 근으로 0이 나오면 그거 중근됩니다. 얘랑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즉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a는 또 0이 되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 체크해서 정답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아마도 알파 베타는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24분인데 30분까지 쉬겠습니다. 네.